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11월 2주 오늘 11월 10일 있었죠. 시험이 이미 끝났는데 물리 리뷰를 당일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물리 총평부터 말씀드리면 난이도는 약간 어려움에서 어려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려움이라고 쓸게요. 전체적으로 각도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각도 실수가 나올까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실수 여지가 좀 많았던 회차라고 생각합니다. 비교할 때도 거꾸로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제곱 처리 같은 것도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등등등 실수 여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뭐 9번도 이제 부호 실수 안 했겠죠. 이런 거 잘 하셨길 바라고 각도도 잘 다 처리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트별로 리뷰를 이어보면요. 역학부터 말씀드리면 역학 문제 1번. 1번은 강치 평형 문제죠. 그 왼쪽 위에가 경첩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용하는 힘을 찾아서 처리하는 건 굉장히 좀 복잡해질 거고요. 모멘트 평형 써가지고 처리하시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등가속 운동 문제 나왔는데요. 변이식 써서 그죠? 등으로 갔습니다로 방정식 한 줄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좀 쉬운 문제에 속겠다. 자, 역학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무난하게 해결이 됐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역학 세 번째 문제가 이게 반발계수였나 포물선 운동이었나 이게 번호가 좀 헷갈리는데 일단은 가다완에 맞춰서 포물선 운동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해볼게요. 그 최하점이랑 최고점에서의 운동에너지 비교하는 거였죠. 각도 하나 주고 이것도 최고점에서 속도가 어떤 식으로 갖게 될지 바로 판정하셔서 답을 내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번도 좀 쉬웠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반발계수라고 할게요. 충돌 시키는데 연직 방향으로 경사면에 날아가서 부딪혔더니 튕겨나갈 땐 수평 방향이더라. 그런 문제였죠. 그러려면 반발계수가 뭐였냐? 요거는 이제 반발계수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확실하게 들어와 있어야 됐을 건데 특히 고정되어 있는 면이랑 충돌할 때는 고정된 면, 충돌면에 대해서 수직인 성분만 처리를 해서 반발계수를 정의하는 거였죠. 그래서 속도 성분 내하시고 각 성분끼리 관계식 하나씩 해서 두 줄씩 쓰시고 연립하시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게 조금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틀린 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꽤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5번 문제가 원운동 문제였는데 탄성력에 의해서 원운동하는 두 가지 케이스를 주고 비교하는 문제였죠. 그죠? 원운동 운동 방정식 각각 따로따로 써서 비교하시고 분수 비교만 잘 실수 없이 했으면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역학 여섯 번째 문제가 이제 만율력 공식을 이용을 해서 중력가스도 비교하는 거였죠. 화성이랑 지구에서의 중력가스도 비교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연습 많이 해두시라고 평소에 했던 거니까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으로 가볼게요. 연력학 첫 번째 문제가 문제번호 7번이죠. 계산 문제인데 계산이 매우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순 실수만 안 하셨으면 충분히 빠르게 해결이 가능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8번 상태 방정식 쓰시는 문제죠. 그죠? 피스톤이 나왔고요. 피스톤의 힘의 평형 활용하셔서 압력 처리하시고 상태 방정식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연립하시면은 풀 수가 있습니다. 식 정리만 또 주의하셨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 늘 언제나 나오듯이 PV 그래프가 이번에도 나왔어요. 네, 두 가지 경로로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두 경로에 대해서 흡선 열량끼리 차이값을 비교해 주십시오. 이런 거였죠. Q1에서 Q2를 빼달라고 했으니까 항상 빼셈하실 때는 빼셈 순서 주의를 하셨어야 되고요. Q1이 작은 거였고 Q2가 큰 거여서 부호는 마이너스가 나오셨어야 됩니다. 이 마이너스 부호가 잘못 처리됐을 수도 있어요. 경로 1, 2를 반대로 읽거나 했으면요. 그 다음 파동으로 갈게요. 자, 파동 파트 첫 번째 문제 10번 문제인데 파형 그래프 나왔고요. 파형 그래프 보시고 파장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한 정보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1초에 몇 미터 이동했을까 해서 속력 계산하시고 파의 기본식 이용해서 진동수까지 구해주시면 되는 기초 문제입니다. 천천히 하셨으면 무조건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 스피커 두 개 있고요. 저 오른쪽에서 관측을 할 건데 경로의 차이가 없는 지점에서는 당연히 보강가속 현상이 일어났을 건데 거기서 이제 위로 쭉 이동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상쇄간섭 이러한 위치가 있더라 그런 케이스였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관측 위치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소리의 진동수를 올려줄 때 갑자기 이제 보강간섭이 일어나게끔 상황이 바뀌더라. 그때 진동수는 처음에 진동수의 몇 배였을까? 이런 문제였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문장을 잘 읽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시된 상황 설정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차분히 푸셨으면 풀 수 있었는데 문장을 읽다가 머리가 막 이제 정지가 온다 싶으면은 마음이 급해져서 잘 못 읽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 그 다음에 12번 방막에 의한 간섭이죠. 근데 반사가 있었으니까 반사 일어날 때 위상 역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주의하셔서 올바른 조건식 쓰셨으면 무난하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 파트 들어가죠. 자, 전자기 파트는 첫 번째 문제가 역시 점전화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전기장에 대해서 이제 구하셔야 되는 문제죠. 각도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길이 관계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각도를 간접적으로 준 거나 다름없고요. 그 다음에 쿨롱의 법칙 이용하시고 합성 잘 하시면은 풀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언급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14번 콘덴서가 포함된 회로인데 요거 이제 전화 보존 법칙 그리고 키르이호프 법칙 이용해서 연립해서 푸는 게 정석이고요. 정석대로 처리 연습만 많이 하셨으면은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역시 부호나 방향 고정관계, 그러니까 전이 고정관계 이런 게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항상 많죠. 그래서 차분히 잘 처리가 됐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부호 같은 것도 식 풀다 보면은 중간중간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자기가 세팅한 대로 그대로 잘 따라서 가셨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번 직류회로 문제죠. 전지 2개, 저항 3개였던 문제고요. 가운데 부분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십시오. 역시 정석은 키르이호프 법칙 활용해서 연립하시는 건데 그 구해보면은 전류가 0이 나와요. 내가 구해둔 그 전류 세기가 0이 나올 건데 그러면은 전류가 0이 나왔을 때 검토하는 방법 제가 소개해드린 거 있었는데 혹시 그것까지 떠올려셔서 검토까지 깔끔하게 하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언제나 이제 16번쯤에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문제가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길이 관계, 각도 관계를 실수 없이 잘 처리를 하셨으면은 무난하게 풀 수 있는 평이한 문제입니다. 근데 완전히 날먹은 좀 불가능했죠. 단순히 비율 관계 가지고 띡띡 그죠? 숫자 처리해가지고 바로 답 내는 그런 수준은 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7번 요게 그림이 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었는데 아마 요쪽 파트를 연습해보신 분, 한 번이라도 문제를 풀어보신 분은 그냥 무난하게 처리를 하셨을 거고 완전 처음 봤다, 혹시라도 그쪽 공부가 부족해서 완전 처음 봤다 하시는 분은 굉장히 좀 곤혹스럽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전 입자가 자기장 속에서 빗당한 방향으로 출발하는 바람에 나선 운동하는 케이스죠. 그죠? 그래서 자기장의 수직인 방향에 대해서 분해해가지고 원운동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장이랑 평행한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등소운동 처리하시고 두 개의 식을 엮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풀 수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단순 역학 문제인데 푼 경험이 없는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주제이긴 합니다. 근데 많이들 하셨기를 바래요. 하셨을 겁니다. 공부 제대로 하신 분은. 네, 그 다음 18번 문제는 전자기 유도 문제인데 이 전자기 유도 문제가 원형 코일이랑 그 다음에 코일에 수직으로 관통하는 자기장을 알려주고요. 자기장의 자속 밀도의 크기가 시간 변화한다. 근데 시간 변화에 대한 그래프를 준 거죠. 그래프로 주고 전류 시간 그래프를 완성해 주세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요거는 어떤 거 쓰시면 됩니까? 렌즈의 법칙,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 이렇게 두 개를 조합해서 푸시면 되죠. 그죠? 식을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적용하는 방법만 머릿속에서 적용하셔서 방향 실수 없이 골라주셨으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 파트죠. 자, 원자 파트 한 문제 나오고요. 문제 번호
마지막 번호 19번이죠. 전자의 가속 상황이 나왔는데 요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바로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질파에 대한 파장식 암기를 하고 이제 연립 처리하시면 됩니다. 암기한 식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식이랑 연립을 하시면은 풀 수 있습니다. 요것도 기출문제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시면은 한 문제 한 문제 뜯어놓고 보면 뭐 딱히 어려운 게 있었나? 좀 헷갈리는 게 있을 수는 있겠다 이 정도잖아, 그죠? 근데 날먹이 되는 문제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눈으로 바로 보이는 문제가 뭐 2번도 식을 써야 되고요. 3번 같은 정도? 이 정도가 눈으로 보일 것 같고 7번도 결국 식을 써야 되고요. 9번도 뭐 식을 쓰는 게 좋겠죠, 그죠? 10번도 웬만하면 써가면서 하는 게 좋겠고, 전자기 쪽도 날먹이 되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일단 뭔가 쓰면서 해야 됐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는 시험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시험도 아니었습니다. 막상 풀어보면 또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도 없었거든. 네, 실수 여지가 상당히 좀 여기저기 내재되어 있는 문제 구성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험은 끝났고, 뭐 어쨌거나 6월, 11월 시험 다 끝났으니까 남은 거는 이제 대학별 전형 잘 처리하시는 것밖에 안 남았죠. 지망이유서, 그 다음에 여기 잠깐 써볼까요? 지망이유서, 그 다음에 면접 대비, 그리고 학교별로 본고사가 있는 학교는 본고사까지 빡세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기가 왔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좀 더 열심히 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고 입시 성공적으로 끝내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신 분들은 오늘 시험 잘 보셨기를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